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 서울시 공문서에 일제잔재 용어가 사라집니다. 서울시 공문서 등의 작성 원칙에 일제잔재 용어를 순화해 사용한다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인데요. 3.1절 102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용어를 청산하는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일제잔재 용어가 사라지길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 의회 제29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299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된 제2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한편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20 다산콜센터에 대해 상담사가 상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상담사에게 주어진 행정 업무를 제외하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상담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을지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권역별 시민청 조성에 있어 제일 중요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월 26일 열린 시민소통기획관 업무계획 보고에서 시민 친화적인 시민청 건립을 위해 시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시민청을 어느 특정 지역에 건립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 사전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청의 프로그램이 문화회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시민청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청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이나 이런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본래 역할에서 벗어나서는 또 안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여기 보면은 성북, 송파, 강서, 금천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각성에 맞는 그런 이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한편 서울시에서 다각화로 운영 중인 SNS 매체의 경우 일방적으로 시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 매체 선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코로나19로 힘든 문화예술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월 3일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힘든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공모사업 추진이 더딘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문화예술인들의 갑갑하고 긴급한 그 마음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늦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6개월씩이나 이렇게 끌고 있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또한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지난해 대부분의 축제가 중간에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예술가 및 스태프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으로 축제가 취소될 경우 공연을 준비하는 예술가 및 스태프를 구제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 축제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술가들이 사실은 당장의 공연도 없지만 취소됐을 경우엔 정말 속수무책으로 그냥 본인이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이미 차비도 드렸고 이미
예술가들은 다 연습도 했고 연습 공간도 빌려서 연습실도 빌렸는데도 그건 아예 보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편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겨운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요. 그중에도 특별히 국내외 행사와 공연이 취소되고 연기되면서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죠. 문화예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과 취약 예술계층의 지원 사업을 규정하는 조례안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시민 리포터가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문지영입니다. 저는 지금 문화의 거리 대학로에 나와 있는데요. 문화예술의 중심인 이곳에 예술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2012년도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예술인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라는 슬로건처럼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뿐 아니라 복지 지원으로 예술인이 창작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내외 모든 공연과 행사가 취소되면서 많은 예술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복지재단의 업무 또한 다양하다고 합니다.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에게 창작 준비금을 지원하고 산재보험, 국민연금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주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300만 원씩의 창작 준비금을 지원하는 창작 준비금 지원 사업이 주축 사업이 될 수 있겠고요. 예술인들께서 예술 활동을, 협업 활동을 하시면 한 달에 120만 원씩 활동비를 6개월간 지원하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률적인 부분, 변호사와 관련된 법률적인 부분이 필요하실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그 법률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불공정 저희가 업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예술인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이 있고요. 의료비 지원 사업,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사업이 있고요. 이 외에도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지원 등 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또 업무들이 좀 있겠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약 예술계층의 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취약 예술계층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사회 안전망들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K-팝, K-푸드, K-뷰티, K-방역에 이어 K-문화예술까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그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복지 수준 또한 높아져서 많은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발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전통무예는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된 무예로 전통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높은데요. 그동안 육성 종목이 불명확하고 육성 기반 구축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를 통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해졌는데요. 우리의 문화가 잘 지켜지고 발전하길 바라면서 서울특별시 의회 제299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